저는 주기적으로 4년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시작하게 됐냐면 그때 당시에 뭐 프로 선수도 하면서 감자탕 집도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쌍둥이 애도 키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몸이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특히 몸에 어떤 염증 반응이 되게 심했어요. 얼굴로 막 뭐가 올라오고 입안에 혓바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또 장이 엄청 안 좋았어요. 장은 이전에도 좀 많이 안 좋았지만 이 시기에 유난히 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설사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 스맥타,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그 박스로 사가지고 차에서 맨날 이제 빨아먹고 그랬거든요. 검사를 안 해봤냐? 해봤죠. 뭐 위 내시경도 해보고 대장 내시경 다 해봤는데 이상이 없어요. 직업병이라고 하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프로선수 매주 경기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다고. 뭐 근데 어떡해요? 그냥 해야죠. 그래서 병원 약 이제 막 먹으면서 뭐 축구도 하고 요식업도 하고 육아도 해야 되니까 정신 차리려고 막 진짜 커피를 막 들이부으면서 버텼죠. 근데 어느 순간 커피도 안 먹히는 순간이 옵니다. 뭐 영양제를 아무리 때려 넣어도 안 먹혀요. 이제 안 돼.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한번 해보자 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장에 대한 공부를. 그때부터 이제 깊게 했던 것 같아, 장은. 물론 이제 그전에도 뭐 심리학이나 뇌과학이나 분자생물학은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2014년부터 공부를 꾸준히 해왔지만 이 시기에 장에 대한 공부를 더 딥하게 했었습니다. 책은 뭐 정말 많이 봤고 책 뒤에 참고 문헌 있으면 찾아서 막 논문도 되게 열심히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 알게 되신 분이 요시노리. 자, 요시노리는 누구냐면요, 2016년에 노벨 의학상 을 받은 분이신데 이때 주자가 오토파지였어요. 그러니까 오토파지 개념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2016년 이전에는 간헐적 단식에 대한 전문가 여론이 좋지 못했습니다. 뭐 비과학적이다, 뭐 장기간 이거 유지하기 힘들다,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간헐적 단식은 단순히 어떤 체중 조절 개념을 넘어서 세포 스트레스 저항성, 노화 억제, 면역 조절 등의 생리적 가치가 있다. 이게 2016년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세계 학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단식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는 뭐 되게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신경과학자 마크 매트슨 교수님은 간헐적 단식은 뇌 기능 개선하고 인슐린 민감도 높여주고 스트레스 저항성을 증가시켜줘 라고 말씀하셨고, 또 세계적인 노화 세포생물학자죠, 발터 롱고 박사님은 단식하면 면역 재생, 노화 억제, 암 치료 효과를 높여줘 라고 하셨어요.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말씀은 약간씩 달라요. 근데 결론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세포 건강. 다르지. 뭐 음식이 어쩌고 수면이 어쩌고 명상이 어쩌고 정말 많지만 결론은 딱 하나. 뭘로 귀결되어? 세포들의 건강이 핵심이더라. 제가 겪었던 염증은 뭐예요? 맞아요. 세포들이 계속해서 그 비상신호를 보내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줄줄 새는 그 설사는 뭐예요? 축구선수니까 긴장 많이 하니까 직업병이? 아니에요. 장 속에 있는 세포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 중심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간헐적 단식을 시즌 중간중간에 하기 시작했어요. 식단도 완전히 바꾸고, 특히 설탕, 밀가루, 튀김, 술, 나쁜 기름, 가공육 이런 거 그냥 아예 안 먹고 좋은 기름 먹어야 되니까 이때부터 그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올리브 오일을 먹기 시작했던 거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선수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 제가 관리를 좀 잘하는 편이다 보니까 식단을 잘한다고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참고했던 정통적인 스포츠 영양학 가이드에는 약간의 결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쓰기에는. 제가 정통 스포츠 영양학의 이론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자로서 놓치는 부분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글루텐, 설탕, 나쁜 기름, 그리고 식사 시간과 끼니 횟수, 이 정도?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운동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최적의 식단 전략은 맞거든요. 근데 이 기전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먼저 세포들이 제 기능이 선행이 돼야 돼. 근데 앞서 말한 이 음식들을 먹는데 제 기능을 한다? 이게 좀 퀘스천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실제로 먹어도 된다고 여러 기관에서 많이들 하니까. 근데 어때요?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는 선수가 너무 많아. 실제 저도 그랬고.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간헐적 단식을 하고 나서 우선 염증 반응은 엄청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피부가 좋아지고
장도 좋아지고, 장 좋아지니까 어떤 컨디션, 감정 조절 당연히 좋아지고, 여기에서 이제 도파민이랑 세로토닌 많이 분비되니까, 그리고 스트레스 레벨이 안정되면서 숙면을 깊게 할 수 있어요. 잠 잘 자면 어때요? 지방 분해 잘 되고, 에너지 레벨 잘 유지되고, 그럼 퍼포먼스 당연히 올라가고, 성과 나오고, 보상 올라가고, 그럼 더 큰 동기 생기고, 이런 선순환의 구조를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일이 많은데도 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을 오늘 바로 실천하게 할 수 있게 알려주고 있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습관 강의고, 최근에 좀 감사하게도 일반인 분들이 습관 강의 신청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분들에게 저도 이제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음식, 단식, 호흡 훈련, 운동 영상을 추가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습관 강의 음식 부분에서 운동선수와 많이 좀 갈리거든요. 나머지 기전은 다 똑같아요. 뭐 뉴런의 기능적 연결성을 바꾸고 평소 전두엽 쪽에 혈액이 잘 가는 습관을 쌓아서 알아서 그 긍정성과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음식 부분이 좀 다르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추가해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극히 일부 간헐적 단식의 효과와 기전, 그리고 실제 어떻게 하면 단식을 할 수 있는지 실패하지 않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이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왜 간략하게라고 말을 하냐면 너무 많으니까. 우린 시간이 없잖아. 속성으로 알아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대사가 올바르게 개선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특정한 시간 동안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체내 인슐린 분비가 덜 하고 자연스럽게 인슐린 민감도가 향상이 됩니다. 그럼 어때요? 자연스럽게 혈당도 조절이 되겠죠. 또 이제 우리가 계속 배워서 알지만 체내 인슐린 농도가 낮으면 지방 분해 효소가 잘 반응해서 지방을 잘 꺼내 쓰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체지방 감소가 되겠죠. 체지방을 꺼내 쓰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우리 식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렐린, 렙틴 균형 회복에도 엄청나게 도움을 줍니다. 자,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인슐린 민감도 올라가고 혈당 조절되고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 잘 꺼내 쓰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토파지 활성화입니다. 오토파지는 뭐냐면 자가포식 현상이라고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우리 몸에 더 이상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내냐? 세포가 세포를 먹어서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자가포식 현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얘가 아무거나 먹지 않아. 주로 낡은 세포, 잘 기능을 하지 않는 세포들을 중심으로 먹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우리 몸은 되게 스마트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평소에 자리만 차지하고 그 띵가띵가 노는 애들 다 죽여서 에너지로 만드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사람 나가면 더 어떤 그 팀의 활력이 생기고 효율도 늘어나니까 그렇게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난다? 간헐적 단식을 하는 동안 우리 몸에 더 이상 음식이 들어오지 않을 때. 또 이 기간에는 뭐가 좋냐면 우리 장기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살아있는 세포의 총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장기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현대인들은 정말 저도 그랬고 정말 악독한 사장이에요. 악독한 사장. 휴식 없이 계속 일을 시켜요. 쉴 시간이 없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출출해 간식 먹고 주말에는 뭐 먹어도 술 먹고 쉴 시간이 없어. 근데 우리가 주기적으로 단식을 하면 우리 장기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더라. 우리도 똑같잖아요. 월급은 맨날 똑같이 주는데 맨날 야근시키고 주말에도 나오라고 하고 그럼 일할 맛이 나냐고. 때려치고 싶죠. 장기도 똑같아요. 맨날 일하고 야근하고 주말에 막 술 퍼마시고 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처리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야, 나 모르겠다, 나 안 할란다, 이거 놔버린다고 일을 안 해버려요. 그게 뭐예요? 질병이에요. 질병. 우리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 근데 우리가 단식을 하면 우리 장기들이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다라. 그렇게 되면 이 친구들이 고마워서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식 후에 몇 시간부터 이 오토파지가 발생하는 거냐? 자, 이거는 지금 내 몸에서 오토파지가 일어나고 있다, 이거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체감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단식 24시간 이후부터 오토파지 반응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고 36시간 전후가 되면 본격적으로 강력하게 활성화되는 게 과학적 연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평소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식습관이나 대사량이나 지방이나 당 저장량에 따라서 오토파지가 시작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더라.
그래서 어떤 몇 시간부터 정확히 시작된다? 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36시간 이후에 강하게 활성화된다 정도로만 이해하는 게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간헐적 단식을 할 때는 최소 36시간 이상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오토파지 연구는 그동안 동물 실험에 의존해 왔는데 최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결과가 나왔어요. 2025년에 발표된, 올해 발표된 아주 따끈따끈한 연구인데 저널 오브 사이콜리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찾아보실 수 있어요. 자, 뭐라고 설명했냐면 비만 성인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시간 제한 섭식, 간헐적 단식이 24시간 36시간 이거 말고 시간 제한 섭식 뭐 16대 8, 18대 6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6개월간 진행했더니 오토파지 플럭스가 되게 유의미하게 증가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도 16대 8, 18대 6 같은 시간에 시간 제한 섭식을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 몸의 오토파지 반응이 훨씬 더 잘 일어나고 그만큼 세포의 효율, 세포의 건강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식의 효과를 보려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 때 세포 건강 효과가 극대화된다. 뭐예요? 그러니까 진짜 건강하고 싶으면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냥 꾹 참고 며칠 막 악으로 깡으로 막 버티는 게 아니라. 그죠? 자, 세 번째는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요, 오토파지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쓰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나오죠. ROS가 나와요. 그게 생길 수밖에 없어, 부산물이. 근데 이게 과도하게 쌓이면 세포가 손상되고 급 노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단식을 하면 에너지 사용 방식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방산이나 케톤체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 활성산소 발생이 줄어들어요. 근데 또 아까 오토파지가 뭐 했어요? 뭐 잡아먹는다고 했죠? 손상된 세포 잡아먹는다고 했는데 그 중에 망가진 미토콘드리아도 있더라. 이 친구들이 주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없애주니까 결과적으로 산화 스트레스도 도움이 되더라.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죠? 아직 없어요. 다 뭐다? 세포들의 건강이 중심으로 되더라. 그럼 이 염증이 개선되는 기전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염증은요, 염증 자체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증은 원래 그 세포들을 보호하려고 혹은 회복하려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먹잖아. 밥 먹고 간식 먹고 술 먹고 그럼 어떻게 돼요?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요. 왜?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우리 몸에 부하를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음식 들어오면 우리 그 위장간이 풀 가동되면서 혈당 오르고 그 찌꺼기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미세한 염증 반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맨날 먹으니까 맨날 염증 반응이 당연히 올라오죠.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알듯이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아물기 전에 또 다치고 아물기 전에 또 다치면 이거 아물지가 못해요. 그죠? 그게 뭐예요? 만성염증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제가 김호남이 왜 염증으로 그 개고생을 했는지 이거죠. 일이 많으니까 에너지가 딸리는 것 같으니까 더 많이 먹겠죠. 밥이든 영양제든 뭐 먹겠죠. 또 이제 급하게 에너지를 올려야 되니까 뭘 많이 먹어요? 맞아요. 탄수화물 중심으로 많이 먹었죠. 그 중에는 설탕도 많고 밀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음식은 쉬지 않고 계속 들어오는데 그 와중에 밀가루가 있네. 근데 밀에는 뭐가 있어요? 맞아요. 글루텐이 있어요. 안 그래도 몸에서 막 염증 반응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자, 글루텐이 들어와. 좀 더 정확하게 글루텐의 글리아딘이 장 상피세포에서 조눌린 분비를 증가시켜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소장벽을 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이 소장을 감싸고 있는 이 벽이 약해지겠죠? 그리고 소장에서 음식 소화시키는 독소들이 그 소장벽을 뚫고 이제 나오겠죠. 그죠? 이게 전신으로 퍼져요. 어디로 올라와요? 피부로 올라오고 혓바늘 생기고 장내 미생물 개판돼 있어서 소화 기능 떨어지고 영양소 흡수 못해서 대부분 설사로 다 빠져나가고 영양소 흡수 한다면 당연히 또 에너지 딸리는 것 같으니까 또 먹고 음식 또 들어와 또 염증 반응 산화 스트레스 그죠?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김우남이 왜 4년 전에 설사를 달고 살고 왜 염증 반응으로 개고생을 했는지. 물론 이제 그런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에는 단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개선되는 건 아니겠죠. 평소 본인에게 맞는 건강한 식이섬유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단식을 하면 장내
미생물이 어느 정도는 다양성을 높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그 단세지방산 SCFA 생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디를 가요? 소장하고 대장으로 가서 세포를 보호하고 특히 아까 얘기했던 그 장누수 개선에 큰 효과를 줘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간헐적 단식으로 효과를 본 아주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2014년부터 공부를 시작한 것도 순전히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결과가 자꾸 안 좋으면 자꾸 뭐 정신력이 약하네, 기분함도 간절함이 없네, 막 이 소리를 하니까. 심지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사는데. 아니 뭐 정신력, 자신감, 긴장 이런 거 어디서 올라오지? 야, 결과만 보고 모든 거를 다 선수한테 뒤집어 씌우는 그 사회적 통념 말고 과학적인 원리가 뭐지? 억울함을 넘어서 이제 궁금하니까 진심으로 궁금해서 시작한 거고 그 단식도 똑같아요. 단식도 진짜 이거 직업병인가? 그럼 모든 축구 선수가 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진심으로 궁금해서 이거 시작을 한 거예요. 공부도 하고 찾아보고 시행착오도 많았겠지. 근데 간혹 이제 해보지도 않고 그냥 이론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 뭐 근육 빠진다, 몸에 안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주변에. 근데 그분들 걱정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제 체지방 근육량 비율이 어땠냐면 25년 선수 총틀어서 젊었을 때보다 심지어 가장 좋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시기에 체중 71.4에 체지방 7, 근육량 38, 내장지방 1. 저는 이런 수치를 본 적이 없어요. 축구를 25년 하면서. 이 당시 빼고는. 그럼 퍼포먼스는 어땠냐? 제가 당시에 팀 내 최고참이었거든요. 35살인데 같이 뛰는 선수 중에 14살 저보다 어린 선수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제가 활동량 1위, 스프린트 1위, 플레이어로도 1위.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운동 능력만큼 최대치를 유지했다는 걸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때요? 은퇴를 하고 지금 한 1년 8개월 됐죠? 지금은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꾸준하게 에너지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꾸준하게 에너지를 지속될 수 있도록 체지방 10에서 12, 근육량 36에서 38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막 진짜 막 억지로 막 살을 뺀다기보다는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들을 건강하게 한다, 이 기준으로 습관을 쌓으면 그 과정에서 알아서 지방은 분해돼요. 알아서 근육부터요. 알아서 에너지 레벨 올라가고 퍼포먼스 올라가요. 그럼 성과 나오고 보상받고 다시 큰 동기 얻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될 겁니다. 그냥 이렇게 가야지. 무식하게 막 억지로 막 참으면 나 진짜 못하겠다, 나 때려칠래, 그냥 단식은 나랑 안 맞아, 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린 내용, 특히 저는 정말 조심스럽고 저희 와이프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 여성의 몸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왜냐면 그 한 달에 한 번씩 엄청난 그 호르몬 변화가 있고 그거에 대한 컨디션도 다르고 기분 완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왜냐면 사람마다 또 민감도가 다르고 당연히 남성과 여성의 분비되는 호르몬이 다른데 같게 적용될 수가 없거든요. 그죠? 하지만 큰 틀은 비슷하다. 뭐다? 내가 막 단기간에 막 이거 아니다, 이거 하면요 정말 부작용도 크고 요요 많이 올 겁니다. 뭐예요? 나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든다 중심으로 가면 조금 더 편안하게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뭐 축구도 하고 요식업도 하고 육아도 하는 그 4년 전 김호남이 진짜 살려고, 어떻게든 살려고 그 공부했던 그 내용과 직접 경험했던 내용을 공유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죠? 아니 어쩌라고. 구체적인 이 간헐적 단식 가이드는요, 특히 어떤 시간 제한 섭식, 간헐적 단식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감히 예상컨대 그 단식이 주는 그 총명함, 차분함, 평안함에 놀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먼저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문제될 거 없어요. 같이 하면 됩니다.